거기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별도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얇게. 그리고 이 시험 답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기출문제 5회까지 제가 제 스스로 답변을 달아서.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일이 그러하듯이 아마 소비자, 보험 소비자 많이 생각했을 거고요. 또 상담도 많이 했을 거고, 여러분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생각해가면서 답을 작성한다고 하게 되다 보면 아마 그것도 퍼펙트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한 답은요, 가장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답, 가장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거와 다르게 변형해도 되고요, 다른 형태의 언어를 여러분 단어를 써도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공통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답안을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 전부를 일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아웃라인을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을 제가 예를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오게 되다 보면 어떤 내용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분 그거 감이 안 잡히죠, 그죠? 공부는 했는데, 그죠? 여러분 뒤에 있는 기출문제 전부 답을 뭐 외우다시피 해도요, 그냥 외우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닌 무수히 많은 형태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1차 시험 공부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소비자 상담 실무에 가게 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법률이에요, 그죠? 여러분 실무책 읽어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 썼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 법률적인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문제가 생기면요, 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에 의해서. 끝내는 뭐예요? 손해배상으로 종착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러면 이 소비자 전문 상담사 실기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먼저 아웃라인을 줘야지만, 앞으로 4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공부하는데 여러분한테 더 그 수업이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알면 여기 왔나? 그거예요? 여러분 1차 시험 볼 때요, 대충 그냥 객관식 맞추기 위해서 보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외우고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기억을 상기해 가면서 여러분들 봐주세요. 소비자 상담 실무는 소비자 전문 상담사가, 그죠? 상담원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죠? 초점이 맞춰서 나올 거예요. 그럼 소비자 전문 상담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소비자 전문 상담사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리는 정의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리는 정의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1차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 시험을 봤을까? 또 실무 과정에서 어느 것을 테스트할까?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소비자 전문 상담사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소비자 전문 상담사. 적어도 여러분이 이거 되려고 그러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종이 주고서 써보라고 그러면 못 쓰는 사람 많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비자 문제는 뭐 사전적, 뭐 사후적, 뭐 구매 전, 구매 시점, 구매 후, 이걸 다 따지기 전에 소비자 문제 어디서 받으면 현실적으로 불만이 있고 현실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을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이거겠죠, 그죠? 첫 번째.
이거 어디 나와요?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을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소비자 기본법, 그죠? 응? 소비자 기본법 4조에 소비자의 8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소비자가 받은 피해나 불만을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어디 나올까요? 소비자 단체의 업무 보게 되면 뭐 있어요? 소비자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정보 제공, 상담, 당사자 간 합의 권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건 뭐예요? 그쵸? 스킬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웠어요, 일체?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배웠잖아요, 그죠?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물론 피해 구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소비자 문제 딱 생기면 소비자 관련법 필요하다고 그랬죠? 피해 구제는 이거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관련법. 그 다음에 상담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의 의미가 뭔지. 상담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기술, 비언어적 기술이 필요한데 이 학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전문 상담사라고 하는 건요, 복잡한 현대 시장 환경에서 현재 시장이 왜 복잡해지나요? 그럼 옛날엔 복잡하지 않았나요? 옛날에 사실 70년대 이전에라고는 우리나라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죠? 그냥 70년대 들어서 제조업 정도, 그것도 만드는 사람이 극히 한정돼 있죠. 물건을 만들면 팔리는 시대였었어요, 그죠? 그 옛날의 마케팅 개념하고 지금 마케팅 개념이 틀려요, 근데. 소비자도 무수히 많이 늘어났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생산하는 사람도 무척 많이 늘어났고, 소비자의 욕구가 뭐 옛날처럼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방송 매체를 막 다양하게 막 나오면서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죠? 소량 대신에 사람들 다 들으니까 다품종 소량 시대였죠, 그죠? 기업이 수많은 경쟁업체가 생기고요. 더군다나 해외 시장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의 욕구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객의 욕구에 맞추지 않게 되다 보면 그 회사는 경쟁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 이렇게 해야죠. 그 회사의 모든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품을 만들 때서부터 그 이후에 판매하고 그 위에 나오게 되는 불만 뭐 이런 모든 과정에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주면 그 기업이 살아남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 지나가다 딱 보면 참 대한생명이라고 하는 회사는 멋있는 회사구나. 한마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회사가 고객에게 내세운 캐치플레이즈,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 모든 거는요, 고객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고객 중심인데, 그런 면에서 소비자 전문 상담사가 고객에 다가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교육도 하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창출하는 거겠죠, 그죠? 복잡한 현대 시장 환경에서 고객이 또는 소비자가 고객과 소비자가 어떻게 다르죠? 네? 법적인 용어? 법적이지 않은 용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법적인 것과 아닌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요. 이 분석력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소비자여야지만 소비자 관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소비자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요. 프랜차이즈 많이 생겨 있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과 가맹본부 간에 계약이 맺어 있겠죠. 그죠? 계약이 맺어 있고. 근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소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다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 관련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개념이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게 되면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명확하게 해놨잖아요. 고객도 법률 개념이에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다 보면 거기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과 사업자의 개념을 쓰고 있죠. 그죠? 나중에 약관 내가 관한 규제 법률 보고요. 소비자가, 그죠?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그죠? 또 뭐 하나요? 소비자 교육을 기획 실행함으로써, 이거 뭐예요?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이죠.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소비자 상담 전문가. 멋있죠? 딱 개념 정해놓으니까.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 합리적인 소비 문화 정착. 뭐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거, 물론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거 될지도 모르겠지만, 규율이 되겠지만, 이런 시장의 원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모든 법률의 초점은 뭔 줄 아세요? 대부분의 보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냥 건전한 소비시장, 건전한 경제, 이것 기반 위에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와 시장.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볼 때, 소비자 전문 상담사 실무 과정에서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요? 여러분 1차 시험에서 배웠던 내용. 여러분의 객관식을 맞추기 위해서 대강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했다고 하게 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에서 실제 소비 상담 현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아서 소비자 상담 실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한테 제공한 거예요. 만들어서. 그죠?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보죠. 소비자 상담 전문가. 소비자가, 소비.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것. 그렇게 배웠죠. 그죠? 소비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뭐를 위해서? 소비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이렇게 됐어요. 소비자 상담 전문가. 자, 상담. 상담이 뭐죠? 상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그죠? 두 가지라면.
어떤 문제 해결에 투쟁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중요한 결정. 문제 해결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어떻게 해결할까? 중요한 결정. 상품을 살까 말까. 그죠?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 근데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일반 그 상담의 경우 이제 소비자 전문 상담 말고 내담자가 오게 되다 보면 상담원은 자기가 결정해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원이 어떻게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와 이런 것을, 능력을 더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소비자 전문 상담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답을 가지고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자. 기업에 있는 소비자 전문 상담원은 많은 소비자와 상담을 하면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에 보고를 해서, 그래서 보고서 작성이 나오는 거죠. 기업 헤드쿼터에서 어떤 품질 개선이라든가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상담원은 말 그대로. 물론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담해 가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라고 하는 거. 그 뭐냐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가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직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몸에 체득한 여러분들만의 경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도요, 이런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밟고 더 단단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은 전문가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기왕에 전문가로 다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 나는 이분의 전문가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 자신감은 갖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상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상담은요, 소비자가 말하는 거, 자기가 말하는 거, 이 언어적 기술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소비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비언어적, 다시 말해서 신체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도 그 신체 언어를 갖다가 해야 돼요. 오히려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 파악보다도 비언어적 문제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문제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소비자는요, 불만이 있게 되다 보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게 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반인이 상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말씀드리면 소비자 전문 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제1차 과목에서 나온 내용들과 그 다음에 특별히 상담 과정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스킬들을 여러분한테 체득시키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나올까? 시험 평가 기간에서 여러분들 나눠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스펙이라고 그래요. 스펙, 시험 스펙.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나눠준 책의 목차에 잘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는요,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그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사회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국가 산업 발전에서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라는 여러분의 인식이 필요하겠고요. 모든 수험 과정이 그렇지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하나하나 외우게 되다 보면요, 여러분 한 3페이지, 4페이지 가다 보면 그 이전에 있는 거 몰라요, 그죠? 그래도 그래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짜임새 공부하는 사람은요, 몰라도 일단 한번 끝까지 보자 이렇게 되는데, 소심한 사람은 다시 1페이지부터 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책뿐만이 아니에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강좌 챕터가 나왔는데 그 30분이다 하라고 했을 때 한 20분 공부하다 보니까 옆에서 찝쩍찝쩍대고 그냥 잠깐 옮기게 하죠, 그죠? 처음부터 또 다시 들어요. 또 20분 되니까 또 그래, 또. 근데 문제는 한 번 다 들었는데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자. 또 다시 1강서부터 들어요, 그죠? 그래서 5강좌도 못 넣는 사람 많아요. 앞에는 막 수없이 해갖고 막 10번 이상 막 반복했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 정도라고 하게 되다 보면 가장 첫 번째 강좌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거기 때문에 가끔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첫 번째 시험이나 뭐 한 2번째 시험 정도에서. 그죠? 중요한 건 어디 중간 정도이지, 중간 정도에. 그럼 한번 봐요. 여러분 이일도께서 먼저 2번째 챕터부터 볼게요. 시험 스펙으로 나온 거. 제2장 뭐예요? 소비자 관련 자료의 기획과 분석.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대요. 큰 테마로다, 그죠? 그래서 세부적인 목차를 봤더니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목차를 외워두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상담 실무의 내용들이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도구마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게 되다 보면요, 그 목차, 그게 맞아, 그 의미는 이거이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있지. 특히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어디 나왔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일 거야. 이게 여러분 앞 페이지 목차만 보고서 머릿속에 스크린이 싹 되면 시험장에 가서 자신 있어요, 그죠? 자신감 생기면요, 시험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다 멋있게 쓰고 나오는데, 공부 무척 열심히 했는데도 자신감 없게 되면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인데 못 썼어. 시간만 조금 더 있었더라면. 누구나 다 그래요. 다 똑같은 거. 계속 그 생각하던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생각밖에 못하죠. 그런 행동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뭐 나왔나요? 소비자 동향 및 소비자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 기획 이렇게 나와있죠. 딱 나오면 소비자 동향? 욕구 조사? 그러면 요거 하나를 봐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써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써있는 내용까지도 다 추상적으로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어디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그거 먼저 한번 볼게요. 소비자 기본법 제4조에 나왔어요.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거기에 나왔어요. 하면 따져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 상담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모른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소비자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죠?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상담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소비자가 뭘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럼 권리가 무엇인가?
사실 그것도 모르면서 상담을 하고 또 여러분의 고객을 그죠? 여러분 회사에 연결시켜주고 그죠? 또 그 고객 여기 충성도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충성도 유지하지 못하고 딴 회사에 뺏기고 그건 소비자에 대한 완벽한 이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문제점은 어디? 법률에.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건요.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인을 상대로 했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는요. 무슨 법에 어디 있단 말이야? 이 마가펜이 조기 때 것이다. 내 것이다. 뭐라 그래 이거를? 뭐를 가졌다 그래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민법에 나오잖아요. 소유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써 있어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고. 소유권을 안 갖게 되면요 처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은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요. 사용 수익권만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법률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오시다가 뭐 횡단보도 건넜나요? 횡단보도에서 밑에 그 센치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담배에 지나친 흡연은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글씨가 검정색이어야 되느냐 파란색이어야 되느냐 글씨는 고딕체로 써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앉아있는 이 건물에 화장실은 몇 개 해야 되고 화장실 개수는 청결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소환을 위해서는 뭐 어떤 시설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법률에 다 나와 있어요. 제 강의실에 이걸 쓰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약관계 또 연결돼서 전기 한전하고 전기료 납부하고 이런 관계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 하자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걸 만든 회사에다 어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다 모든 게 법률 관계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인정된 거예요. 이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기본법 가게 되다 보면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유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이용하지만요,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에 있어서 신체 유해 가하는 거 봤어요? 있나요?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전기밥통 막 터져서. 물론 유리도 깨지고 그랬지만 자기가 그 옆에 있었으면 다쳤을 거예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유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만약에 생명의 신체, 재산상의 유해가 가해졌다. 그러면 사업자에게 뭐를 물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이제 또 전문적으로 딱 가다 보면 뭐를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손해배상 얘기한 것은 완전한 물건을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물건을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물건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건 물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제조물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제조물 책임. 여러 군데 걸리죠, 그죠? 여러 군데. 또 그거 처리 방법도 그냥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손해배상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계약까지도 해제해야 될지, 별거 아니니까 그냥 제품 가격을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뭐 해결 형태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뽑아내지 못하게 되면 상담 잘 못하겠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물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상품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좋아요. 왜요? 우리 기업에서 이거 생산한다라고 하는 PR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쫙 공부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회사가요,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 놓고 길거리에서 주부를 상대로 딱 봐서 체험하도록 하잖아요. 그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회사의 김치 냉장고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죠? 그렇네. 그럼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획서 하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제품과 관련한 기획은 누가 해가냐면 소비자 상담원이 하는 거예요. 그죠? PR 효과도 있죠. 상품의 사용 방법, 작동 원리, 또 위험, 경보에 관한 안내 이런 걸 미리 하게 되다 보면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기업이 제공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소비자 상담원이요. 제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소비자 권리 가지고 얘기하는 건요. 여기에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이 막 이쪽에 있는 내용, 이쪽에 있는 다 이게 막 접합하잖아요. 그죠? 그런 능력이 사실 여러분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상품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담원이. 사실 텔레마케팅에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나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을 위해서 하지만요. 때에 따라서는 소비자 문제도 상담해야 되고요. 인바운드 상담, 아웃바운드 상담하지만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판매로 또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의 제품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고 소비자가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는지 소비자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소비자 피해 보상 안 해주게 되다 보면 그 소비자는 떠나고 그 여파로다 어디 가나요? 상품 사용 후기로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되다 보면 그걸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빨리 리콜 해주고 거기에 기업체가 신뢰받게 되잖아요. 사실 유명한 회사, 고객에게 더 달려간 회사, 국제적으로 인지된 회사, 이런 회사는요, 상품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바로 리콜 제도에 들어가요. 얼마만큼 손해보는 일은 안 터진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감추고 하다가 그 회사,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물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래 상대방, 그 다음에 거래 장소, 가격,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이 일반인과 일반인의 거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요. 상인과 개인 간의 거래 관계 할 때도요.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법률 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자유예요. 뭐 기본적으로는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의사의 표시. 아, 나 그 계약을 맺고 싶어요 라고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 조건이면 제가 계약을 맺을게요 라고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당사자가 직접 대면해서 계약서 쓰고 이게 가장 일반일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 그러세요? 어떤 거래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오늘날 있잖아요. 정보화 시대 있잖아요. 인터넷 띄워서 인터넷 쇼핑몰이 존재하고 법률적인 사이버몰이라고 그러죠. 클릭해서 비대면 방식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법률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거래 행위에서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서 많이 나타나더라. 일반적인 법률로다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물건 판매라고 하는 거는요, 사업장에서 판매하는데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아닌 데서 판매하다 보니까 그 사람, 팔아버린 사람이 종족을 감추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그래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계속 판매, 사업자 권유 거래.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그냥 또 할부 방식이죠. 이건. 이러한 법률들이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소비자는요, 소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상담원 보잖아요. 예, 소비자가 왜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지, 기업이 왜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지, 정부기관이 왜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지, 소비자 단체가 왜 상담이 필요한지. 그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책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책이나 정책이 많은, 특히 국가의 경우에는요, 또 이 소비자 단체의 업무 중에서는 정부의 시책권의권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는 시책권의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는 소비자 시책을 만들어가는 데란 말이에요. 왜 필요한가 하면 소비자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다 보면 소비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법률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통해서라도 소비자 상담원이 어디에 일을 하냐에 따른 소비자 상담원의 업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소비자에게 사업자 이게 어떤 의견을 반영시키느냐? 역시 기업체에 있는 소비자는요, 소비자 상담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을 기업에 전달해서요, 품질 개선에 영향을 주고 신상품 개발에 영향을 주고 이런 과정을 하잖아요. 소비자 단체도 마찬가지죠. 소비자 단체는요, 누구에게? 소비자 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은요, 사업자 내지 사업자 단체에 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청권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하죠?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죠. 응하지 않게 되면 법률이라고 하면요, 규범력에서 강제되는 거예요. 법을 여러분들이 위반하게 되다 보면 제재가 따라져요. 그죠? 사실 우리를 규율하고 있는 규범은 많죠. 그죠? 법뿐만 아니라 종교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죠? 길거리 가다 동네 어른한테 인사를 안 하게 되다 보면요, 윤리적으로는 죄예요. 그죠? 도덕적으로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최소 공약수만 뽑아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다 법률을 알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써도, 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법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피하거나 방해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주게 되다 보면요,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냐면 그 사업자의 이름, 대표자 성명, 거절한 이유, 거절한 사실, 그래서 일간신문에 내래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그 회사가 PR 해왔던 그 효과가 이거의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소비자가 받은 피해, 불만,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 각종 제도가 있을 그 절차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소비자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소비자는 자기 피해 불만 있을 때 어디다가? 한국 소비자원에, 아니면 소비자 단체에, 아니면 지방행. 이거 왜 그래? 왜? 그냥 이거 생겼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소비자 단체 업무 보게 되다 보면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 상담하고 이거 굳이 해주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 조직을 정비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 지방행정자치단체에 가게 되다 보면 소비자 담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요새 효과를 발휘하는 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법적 기준율보다 더 높게 주면요, 시에 가서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가잖아요, 통보. 시정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업무 정지시킨다고. 업무 몇 달 동안 업무 정지시키는 것보다 얼른 돌려주는 게 낫죠.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다 법률에 의한 행동. 사업자 왜 줘요? 물론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이렇게 있지만요. 사업자도 그 사업체 자체 내에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를 주도록 권고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법률에 의한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제가 이 소비자 그 권리, 8대 권리 하나에서 여러분 그 시험 볼 수 있는 거에서 반 정도가 다 나와요. 그죠? 소비자 교육. 소비자 교육 왜 합니까? 소비자 교육이 뭐예요? 사실 법률이라고 하는 건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해서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돼 있지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뭔지, 소비자 교육이 뭔지, 이걸 다 해석해 가는 거예요,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은 해석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어 하나만 딱 보고서도, 소비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자로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그죠? 소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 지식이라든가 소비자가 지녀야 할 태도, 예? 등의 교육을 받는 것을 얘기한다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 교육 개념이 바뀌고 있대요, 바뀌고. 그죠? 시험문제 나왔잖아요. 예? 오늘날 소비자 교육 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소비자 교육의 기본 개념만 여러분이 갖고 있고 그것만 써줬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안 쓰고 나온 다음에 교육 개념을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했더니 아예 안 쓰고 나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까먹었어. 잃어버렸어. 그럼 물론 소비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요, 교육의 기본, 모든 거의 기본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기본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거기다 하나씩 하나씩 또 첨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변해요? 정보화 시대,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대, 자기 혼자보다는 공동에 더 중요시되는 시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날 환경, 공동체, 이런 것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소비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가 소비자로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 지식, 소비자가 지녀야 할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소비자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그죠? 그 다음에 환경성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 가능한 소비, 그죠? 그 다음에 정보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비자 정보 이런 등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맞는 답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모자이크식으로 되는 거 다 외워도 이거 조그맣게 제가 서브노트 해준 거 여러분 한 페이지 읽으려고 그러니까 머리에 쥐나잖아요, 그죠? 그걸 막 외우려고 해서는 입속에서 안 나와요. 그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입에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하여튼 떠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떠들어도 되잖아. 그럼 이러한 이해에, 이러한 연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추론해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또 그 지식이 오래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소비자 교육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소비자는요, 기본 권리, 8대 권리하고 조금 쉽게.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교육 강사 입장이지만 저도 교육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앉아서 듣다 보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하고 한 10분 정도 쉴게요. 뭐냐면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자와 사업자 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노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로자는요, 사업자 누가 더 강해요? 누가 더 강해요? 사업자가 더 강하죠. 왜요? 근데 사회 변화와 관련이 있죠. 그죠? 옛날에는 일할 사람이 모자라면 이제 그 근로자가 강한 거 그렇죠. 근데 법률적으로 따져보세요. 이것도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동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밖에 없어요. 노동력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만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임금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도 이제 무슨 말이 임금 청구, 임금이라고 하는 거 사업자가 마음대로 2달마다 한 번씩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임금은 전액 지불의 원칙, 일정 기일 지급의 원칙, 현금 지급의 원칙, 법률로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노동력이라고 하는 수단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없지만 사업자는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 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도 있어요. 포상권도 있어요. 인사권도 있어요. 별의별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업자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는 어떻게 해요?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결권. 뭉치고 있으면 뭐예요? 공무원들 단결권만 인정하게 되다 보면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단결권 인정 하나만 하는데, 그죠? 단체 교섭을 해야 돼. 근로조건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근로조건보다 더 저하돼서는 아니 되잖아요. 지금 근로조건보다 더 향상된 근로조건을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근로자 대표들, 모여있는 단체의 대표들이 사업자와 교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섭해놓고 다 타결됐는데도 사업자가 그걸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체 행동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뭐예요? 근로 3권.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가 만능 탤런트? 만능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무수히 많은 종류, 다양한 영역에 있는 물건을 갖다 쓰는데, 그 물건으로서 피해보거나 그 물건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물건에서 사업자보다 더 모르잖아요. 그죠? 예? 사업자가, 아무리 여기서 사업자는 그런 적이 없다. 서로 사업자가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요구를 안 들어줘요. 그래서 소비자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단체는 어떻게 구성돼요? 소비자 단체는 어떻게 구성돼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의 집단, 이게 뭐예요? 사단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바로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꼭 법인의 자격을 취득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에는요, 이 구성하는 그런 자유도 있는데 꼭 법률적으로 법인화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소비자기본법은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어떻게 해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게 되다. 물론 등록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다 등록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 단체가 남발하게 되다 보면 소비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소비자 단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지금요, 소비자 단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상담을 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상담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해박하지 않거든요. 그냥 과거에 상담해왔던 거에 샘플링해서 그 정도 수준밖에 답을 못하거든요. 근데 소비자 상담 잘못하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피해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소비자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겠고요. 그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소비자 단체 아니에요? 역시 소비자 단체죠. 근데 이제 법률에 의한 이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힘들겠죠. 바로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자 교육 개념이 환경이 중시되는 시기에 뭐 이런 것처럼 역시 얼마 전, 몇 년 전에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에서 생활할 권리. 그죠?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는 8대 권리예요. 왜냐면 법률에 8개가 써 있기 때문에. 다른 책에 암만 7대 권리, 3대 권리 써 있어도요, 법률이 벌써 바뀌어 버렸어요. 그 8대 권리 할 때 알 권리, 무슨 권리, 그건 뭐 학문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법률에 써 있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 권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소비자 권리 8개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내용을 여기서 추론해내야 돼요. 그죠? 지금 보니까 제가 5개 연결시킬 수 있는 걸 갖다 2개만 연결시켜 그러면 설명했지만 5개 연결시켜서 하게 되다 보면 이 소비자 상담 모든 책에 있는 모든 내용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소비자 기본권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소비자 단체의 업무. 나와 있죠. 5개.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새롭게 개편돼서 나와 있죠. 기업의 소비자 상담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법률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각 법률 조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늘날 뭐 기업이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 이런 내용 써가면서 엮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한 것만 갖고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적어도 40%는 빡빡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기본적인 개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상담 스펙,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 거쳐가면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뭐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4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10분만 쉴게요.